픽몬스터입니다. 어제 추천드린 4개 픽 중에 3개 적중했고 고민했던 두 조합 중에 하나 들어와주면서 오늘도 이득 봤네요. 베티스 승까지 들어왔음 이틀 연속 크게 수익 봤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베티스 승이 좀 억울한 게 전반전에 퀴도 로드리게스랑 이스코가 둘 다 부상으로 교체되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분데스리가 9경기 준비해봤고 승부 볼만한 경기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제 주력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23-24 시즌 분데스리가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번 분석은 기존의 경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분석보다는 분데스리가 마지막 9경기에서 동기부여가 확실한 팀과 그 이후에 포커스를 맞춰 짧은 코멘트 형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최초의 무패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이 지난 29라운드 브레멘과의 홈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조기 우승이 확정되었고 당시 경기 종료 이후 바이 아레나의 그라운드를 팬들이 꽉 채우며 레버쿠젠 선수들과 구단 역사상 최초 우승을 즐기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과연 바이 아레나에서 역사적인 무패 우승을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정말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일지 누가 생각했을까요? 저도 축구에서 이런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말해왔지만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끝까지 밀고 가기로 했습니다. 상대팀인 아우크스부르크는 현재 리그 10위이며 마지막 일정에 따라 순위 변동은 있겠지만 유럽 대항전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짧게 가야 하니까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레버쿠젠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다름슈타트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도르트문트는 리그에서 성적은 챔스에 비하며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다행히 이번 시즌부터 바뀐 UEFA 룰에 의해 분데스리가가 바이언,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같은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분데스리가가 UEFA 개수에서 2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챔스 티켓 5장을 받았고 도르트문트는 5위를 기록하며 턱걸이로 다음 시즌에도 챔스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름슈타트는 아시다시피 이미 진작에 리그 꼴찌를 기록하며 7시즌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했지만 승격 첫 시즌에 다시 분데스리가 2로 광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일정 결과와 상관없이 순위가 확정된 두 팀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르트문트는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팀입니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름슈타트가 원정팀의 입장이기도 하며 이미 강등이 확정된 팀이라는 점에서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팀이 챔스 결승에 나갔는데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던지요. 솔직히 역대를 보고 싶어도 실력 차이가 너무 월등하게 나기도 하며 도르트문트는 무엇보다 직접 마인츠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당한 3대0 패배를 마지막 홈경기에서 주전급들을 투입시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마이너스 2.5 핸디는 기피하는 편이라 배당이 더 떨어지면 경기가 많으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 프랑크푸르트의 홈경기이기도 하며 라이프치히는 사이가 확정된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마지막 일정 결과에 따라 유로파리그 티켓이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 티켓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6위인 프랑크푸르트는 승점 46점으로 7위 호펜하임보다 승점 3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승점 1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면 6위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패배하게 될 경우 호펜하임이 승점 3점을 따냈다면 득실차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팀 내 감기가 도는 모양인데 마리오 게체, 필리프 막스, 로빈 코어가 감기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 진출이 걸린 중요한 경기인 만큼 마리오 게체나 로빈 코어는 최대한 핏을 끌어올려서 출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배당이 계속 하락할 듯한데 프랑크푸르트의 플러스 0.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하이덴하임과 켈른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구단 역사상 첫 1부 리그 승격 시즌에서 현재 리그 9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훌륭한 시즌을 보낸 하이덴하임입니다. 현재 9위이긴 하나 마지막 일정 결과에 따라 8위에서 12위까지 순위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8위로 더 올라가는 것은 힘들긴 합니다. 하이덴하임 입장에선 승격 첫 시즌에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시즌 마지막 경기를 보기 위해 방문한 홈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켈른은 현재 17위로 5시즌 만에 다시 강등될 위기에 처한 팀입니다. 물론 여기서 승점 3점을 따낸다 하더라도 16위 우니온 베를린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우니온 베를린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두 팀의 득실차가 3골이 나고 있어서 덩이어스는 꽤 많습니다. 또 그렇게 16위로 올라간다 한들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많이 남은 상황이죠. 이번 시즌 하이덴하임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홈경기에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8라운드 홈에서 바이언을 잡은 것은 엄청난 업적 중에 하나이죠.
경기죠. 하이디나임의 플러스 0.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호펜하임은 현재 리그 7위이면 6위 프랑크푸르트의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6위와 7위, 숫자로는 1의 차이지만 다음 시즌 유로파를 가느냐 컨퍼런스를 가느냐가 바뀌는 상황이죠. 하지만 프랑크푸르트가 패배하고 호펜하임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득실차 4골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호펜하임은 힘겹게 승리한다 하더라도 한 골차 승리로는 순위를 뒤집기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공교롭게도 무관의 아이콘 해리케인이 합류하자마자 11시즌 연속 리그 우승이 뚝 끊긴 모습입니다. 물론 바이언의 무관 시즌을 해리케인을 탓을 한다면 그건 정신이 나간 놈일 겁니다.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무관의 맛을 보게 된 바이언이지만 아직 2위 자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토마스 투엘 감독의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유는 마땅한 대체 감독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바이언은 리그 우승 놓치고 챔스 결승을 코앞에 두고 레알 마드리드에게 역전패를 허용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결승 진출에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언이 잘했던 경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제가 투일이라면 이 정도 메가클럽에서 트로피의 가능성을 받는데도 유임 제안을 거절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리케인과 자멜 무시엘라 등 많은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배당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호펜하임은 6위 자리를 뺏지 못하더라도 최소 7위 자리는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투일이 연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허투루 보내지는 않을 거란 생각에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동기부여가 만땅으로 채워져 있는 두 팀의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홈팀 우니온 베를린은 마지막 일정 결과에 따라 세 가지 맛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강등이 되느냐, 강등 플레이오프에 가느냐 혹은 잔류를 하느냐입니다. 일단 최소 승점 1점을 확보한다면 다이렉트 강등은 확정적으로 패할 수 있으며 승리할 경우 14위 보험과 15위 마인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경우의 수가 많긴 합니다만 우니온 베를린은 일단 승점 3점을 따내면 장땡이며 최소 1점은 확보해야 강등 플레이오프에서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고 잔류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현재 리그 8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두 시즌에서 모두 유럽 대항전에 진출했었던 팀으로 이번 시즌도 유럽 대항전 진출을 강력하게 희망할 겁니다.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에 나갔을 때 프라이부르크 정도의 규모의 팀에겐 재정적으로 정말 달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경기 승리 시에 다른 경쟁팀들과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무승부는 득실차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무조건 승점 3점을 쌓고 다른 팀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우르스 피처 감독 체제에서 지난 두 시즌간 5위와 4위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집에 나가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지만 마치 꿈만 같았던 우니온 베를린의 분데스리가 여정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우니온 베를린에겐 더 이상 분데스리가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프라이부르크가 역배당을 받았는데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배당의 베팅할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경기이고요. 제 추천픽은 프라이부르크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와 메넨글라트바의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두 시즌간 강등권을 전전했고 특히나 지난 시즌엔 강등 플레이오프에서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한 팀이지만 이번 시즌 현재 리그 3위로 챔스 진출이 확정되었으며 마지막 일정에서 결과에 따라 리그 준우승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 들어 슈투트가르트의 역대 최고의 영입을 할 수 있는 세루 기라시는 리그에서 26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며 심지어 기라시가 부상으로 날린 경기가 꽤나 있었음에도 이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쌓은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참고로 슈투트가르트가 세루 기라시를 스타트 넷에서 영입할 때 지불한 비용이 고작 900만 유로인데 요즘 스트라이커 몸값이 미쳐 날뛰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웃음만 나오는 금액이죠. 또한 브라이튼에서 임대 영입한 데니즈 운다부도 리그에서 18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운다부가 슈투트로 임대될 때 1200만 유로의 구매 조항도 달려있다고 하는데 션스도 나간 마당에 시원하게 질러야겠죠. 아무튼 기라시와 운다부 두 공격 자원의 영입으로 직전 시즌 강등권이었던 팀을 챔스로 올려놓는 데 성공한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물론 헤네스 감독의 공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감독이든 선수든 역시 믿고 쓰는 미넨산인가 봅니다. 메넨글라트바는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승점 1점을 쌓으면서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숨 돌렸고 마지막 일정에서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홈팀 슈투트가르트의 승리와 마이너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베르더 브레멘과 보움의 경기입니다. 베르더 브레멘은 순위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반면 보움은 잔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승점 1점만 확보한다면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코 부처 감독은 선수 커리어를
보홈에서 마무리했으며 지도자 커리어를 보홈의 유스팀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뮤스팀 감독과 1군 수석 코치를 겸직했다 감독으로 지난 4월 1군 정식 감독으로 임명되어 리그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보홈을 엄청나게 공격적인 팀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직전 레버쿠젠전에서 펠릭스 파슬라크가 15분 만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결과적으로 0대5 대패를 당하긴 했으나 퇴장 이전까지 보홈이 레버쿠젠을 몰아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퇴장도 주심 성향에 따라 카드가 빨간색이 아닌 노란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저는 이날 레버쿠젠 마인을 갔었으니까 오히려 좋았긴 합니다. 저는 보홈의 마지막 경기의 답을 미리 정해놓긴 했었는데요. 보홈은 레버쿠젠전 0대5 대패 이전 두 경기에서 슈팅을 무려 52개를 시도한 끝에 7골을 득점하며 2연승을 기록했었습니다. 이 경기들을 보면서 보홈은 일단 무조건 오버는 먹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이번 경기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2.5 오버 배당을 확인해보니 1.5태까지 하악한 모습인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2.5 오버만 가져갑니다. 마지막 9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마인츠 경기입니다. 짧게 한다고 해도 길어져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분데스리가 마지막 경기인 만큼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지난 30라운드에서 32라운드까지 3연승을 기록하며 강등권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마인츠는 현재 리그 15위지만 최근 리그 8경기에서 4승 4무 0패로 무패를 기록 중이며 강등이 유력해 보였던 마인츠가 지난 2월 보 헨릭슨 감독 선임 이후 180도 바뀐 팀이 되었습니다. 보 헨릭슨 감독 부임 이후 지난 리그 12경기에서 5승 5무 2패로 단 2패만 을 기록했으며 그 2패를 기록했던 경기들의 상대팀들이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말 엄청난 성적임에는 분명합니다. 시즌 내내 강등권에 박혀 있었던 순위는 지난 30라운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3라운드 이후 처음으로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 1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16위 우니온 베를린과의 득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잔류 가능성이 99% 이상이 됩니다. 최근 마인츠 선수들의 자신감이 엄청나며 특히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이재성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0 완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라커룸 분위기는 최고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마인츠가 무승부를 기록하기만 해도 된다는 점에서 저는 안전하게 마인츠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순위로 추천드릴게요.